안녕하세요. 우리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흥미로운 뉴스를 탐험해 봅시다. 채널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시면 최신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홍명보는 정몽규의 상상적 합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새로운 감독을 찾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한국 축구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후임으로 부임한 뒤 대한축구협회는 어떤 감독들과 접촉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주목받은 인물은 바로 박항서 감독이었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축구대표팀을 이끌며 동남아시아에서 큰 성공을 거둔 지도자로 한국 축구팬들 사이에서도 높은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박항서 감독에게 무려 5차례나 감독직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박항서 감독이 이를 모두 거절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축구팬들의 실망감을 자아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추측이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대한축구협회가 제시한 조건이 박항서 감독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다른 이들은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서의 성공을 이어가고 싶어 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박항서 감독의 거절로 인해 대한축구협회는 더 이상의 선택권이 없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축구팬들 사이에서는 대한축구협회의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왜 박항서 감독과의 협상이 결렬되었는지, 그리고 왜 다른 유력한 후보들이 없었는지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당시 새 감독 후보를 찾고 있던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박항서 감독이 한국 대표팀의 새 감독 자리에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박항서 감독의 다양한 국제대회 경험과 한국 선수들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박항서 감독은 한국 축구의 특성을 잘 알고 있으며 아시아 축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베트남 축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왔기 때문입니다. 아시아 지역 축구를 전문으로 다루는 매체인 아시안 풋볼은 박항서 감독이 만약 현재의 직책에서 물러날 경우 인도나 캄보디아, 그리고 한국의 새 감독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박항서 감독의 능력과 평판이 아시아 전역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박항서 감독 본인은 한국 대표팀 감독직을 고사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박항서 감독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에는 저보다 더 적합한 후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 한국을 떠난 지 5년이 넘었고 현재 한국 축구계의 상황에 대한 감각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제가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박항서 감독의 겸손한 태도는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지만 동시에 대한축구협회의 접근 방식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습니다. 왜 협회는 박항서 감독을 설득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왜 다른 유력한 후보들을 준비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홍명보 감독이 새로운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대한축구협회의 행태는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박항서 감독을 대하는 협회의 태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협회는 박항서 감독에게 연봉을 리그 중간 수준으로 책정하고 성과에 따라 추가 보상을 하겠다는 등의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박항서 감독의 경력과 능력을 고려할 때 매우 부적절한 제안으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대한축구협회가 박항서 감독을 문제아로 취급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베트남 축구연맹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이러한 태도가 박항서 감독의 성과와 평판에 걸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홍명보 감독이 선임되자 국내외 언론과 팬들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베트남 매체 로호페도는 한국이 박항서 감독 대신 홍명보를 선택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 소식을 비판적으로 다뤘습니다. 많은 베트남 팬들은 한국 축구협회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내 팬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왜 홍명보인가? 라는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홍명보 감독의 과거 성적과 지도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을 동남아시아의 강호로 만든 것과 대조적으로 홍명보 감독이 한국 축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대한축구협회의 의사결정 과정과 투명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과거 김판곤 전 기술위원장 시절의 감독 선임 과정과 비교되며 더욱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판권 전 위원장은 2018년 파울로 벤투 감독을 선임할 당시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는 우리는 경기를 주도하고 지배하며 승리한다는 철학을 가진 코치를 찾기 위해 잘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고 밝혔으며, 이는 당시 축구협회의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김판권 전 위원장이 물러난 이후 대한축구협회의 의사결정 구조가 변화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정몽규 회장의 독단적인 결정이 늘어났다고 비판합니다. 이는 협회 내부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두드러졌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정몽규 회장과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인해 선임되었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이는 협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현재 말레이시아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김판권 감독은 최근 인터뷰에서 한국 축구의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한국 축구가 전진할 수 있었던 시기에 불행한 상황이 일어났다고 말하며 과거의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판권 감독은 또한 현행 감독 선발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모든 선정 과정이 실패했다고 말하며 이런 식으로는 좋은 감독을 뽑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그가 재임 시절 구축했던 시스템에 결함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김판권 감독은 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하여 축구협회의 규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현행 축구대표팀 운영 규정에 따르면 감독 선임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술위원회의 추천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축구협회는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축구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과 팬들은 대한축구협회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심지어 새로운 축구협회의 창설을 고려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은 한국 축구계의 깊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투명성 부족, 체계적이지 못한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협회 내부의 권력 집중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제 한국 축구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축구협회가 어떻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 축구의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팬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국제 무대에서의 경쟁력 향상과 국내 축구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수립도 필요할 것입니다. 한국 축구의 미래는 이제 협회의 변화와 혁신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세계 무대에서 다시 한번 한국 축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팬들과 축구계 전체가 힘을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